그리스 문명은 우리에게 유럽 문화의 뿌리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국가 체제는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에 많은 영감을 주었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후 철학의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지만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기원전 146년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 이후 더 이상 독립적인 정치체제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76년 소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 지역은 콘스탄티노플, 즉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고 있던 동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불리는 동로마 제국은 이후 1000년 가까이 더 유지되다가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되면서 사실상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역은 이제 다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종교가 다른 제국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은 이후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서 끊임없이 지배 세력과 갈등을 겪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이탈리아와 서유럽으로 이주하여 이후 르네상스를 비롯한 유럽 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지역에 남아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억압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 지역에서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일부 사람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면서 친오스만 제국 세력을 키웠으나 전체적인 불만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후 수백 년간 간헐적으로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오스만 제국과 마주하고 있던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의 약화를 노리고 그리스인들을 지원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반란들은 대부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쉽게 진압되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리스 지역 사람들의 불만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통합해낼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구심점이 부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를 지나며 그리스 지역에서는 점차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 민족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서유럽에서 점차 발전하고 있던 계몽주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 들어서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부유한 상인들은 학교를 세우거나 젊은 학생들을 지원하여 이들이 서유럽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지역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점차 많아졌고, 이들은 스스로가 그리스인이라는 정체성을 토대로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18세기 이후 오스만 제국이 점차 쇠퇴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적인 민족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리가스 페레오스라는 인물은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테살리아라는 전통적인 그리스 지역에서 1757년 태어난 페레오스는 이곳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마친 후 1793년 빈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프랑스 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그리스 지역에 배포했습니다. 또한 루멜리아, 소아시아, 에게해 제도, 몰다비아, 왈라키아의 주민의 새로운 정치제도라는 책자를 직접 작성했는데, 이는 발칸반도의 거주민들에게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는 또한 이 계획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1797년에는 나폴레옹과 직접 만날 약속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페레오스는 나폴레옹을 만나 그리스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는 것에 있어서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했는데, 페레오스와 동료로 지내던 같은 그리스인 사업가가 그를 배신하면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페레오스는 결국 오스만 제국의 관리들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사형을 당하죠. 사형이 집행되기 전 페레오스는 "나는 이미 풍족한 씨앗을 심었다. 내 조국이 이 씨앗의 영광스러운 과실을 수확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페레오스의 바람은 곧 현실로 다가옵니다. 페레오스의 사형을 통해 영향을 받은 그리스인들은 1814년 우정회라는 비밀 결산 모임을 조직하고 이를 중심으로 독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서유럽의 부유한 이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유럽과 미국의 상류층 중에서 그리스를 스스로의 문화적 뿌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뿌리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세력은 그리스 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강해졌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에서 장군으로 활동 중이던 알렉산드로스 입실란티스라는 그리스 지역 출신 인물에게 이후 시작될 독립전쟁의 지휘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그리스인들은 1821년 오스만 제국이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서 카자르 왕조와 전쟁을 벌이게 되자 그 틈을 타서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스 독립전쟁은 그리스인들이 남쪽의 펠레폰네소스 반도, 중앙 그리스, 그리고 북쪽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오스만 제국에 대한 저항운동을 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정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독립전쟁은 이들이 군사적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군대에 맞서 혼자의 힘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인들은 독립을 위해서는 서유럽 국가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서유럽 국가들은 독립전쟁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그리스의 독립을 마음속으로 지지하던 유럽의 시민사회와는 달리 각국 정부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아직까지 알려져 있는 바이런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그리스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참전하고 전쟁의 와중에 사망하기까지 했지만 당시 유럽의 정부들은 나폴레옹의 패망 이후 빈 체제를 통해서 현상 유지를 외교에 있어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과 오스트리아가 초기에 그리스 지원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는 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신생 그리스가 생겨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국 내에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의 독립을 반대했는데요. 그리스가 독립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면 다른 소수민족들이 그리스의 사례를 따를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인들은 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애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죠. 이러한 총궐기에 직면하여 오스만 제국은 강압적인 진압을 실시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에 살고 있던 많은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독립전쟁을 지지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형을 당했죠. 예를 들어 그리스 정교회의 총주교였던 그레고리우스 5세는 독립전쟁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오스만 제국의 술탄에게 복종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또한 오스만 제국의 통치권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던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일반 그리스인들도 학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 또한 콘스탄티노플과 같이 기존에 이미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리스인들을 완전히 진압할 군사적, 행정적 힘이 없었는데요. 따라서 독립전쟁이 발발하고 4년간 양쪽 모두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그리스 지역을 확실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비교적 강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던 이집트의 힘을 빌립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의 총독이었던 무하마드 알리에게 그리스 지역을 정복할 경우 정복한 영토의 지배권을 무하마드 알리에게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그의 해군을 전쟁에 투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약속대로 자신의 강력한 해군을 이끌고 나바리노 항을 점령하고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상륙하죠. 때문에 그리스 독립전쟁은 이제 곧 실패로 끝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럽의 국가들이 그리스 지역에 대한 이집트의 통치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유럽 사회에서는 그리스인들에 대한 오스만 제국의 학살 소식이 점차 퍼져나가면서 그리스 지역에 개입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점점 각국 정부들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의 개입은 유럽 국가들에게 그리스 지역에 개입할 명분과 실리적 이유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결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는 해군을 꾸려 그리스 지역에 개입했고 1827년 10월 20일 나바리노 해전에서 이집트 해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둠으로써 이집트의 개입을 완전히 무력화합니다. 이어서 호시탐탐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에게 1828년 선전포고를 했고 이에 맞설 힘이 없었던 오스만 제국은 곧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1830년 마침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의 합의로 그리스는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공화정 체제를 인정하지는 않고 바이에른 지역의 왕자였던 오토 1세를 그리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비록 외부의 지원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스인들은 기원전 146년 로마에 의해 점령된 이후 무려 1976년 만에 다시 스스로의 땅을 되찾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독립은 결과적으로 이후 역사의 진행에 있어서 큰 분기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독립을 통해 유럽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은 확연하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가진다는 근대 민족주의의 이념이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같이 작은 민족의 경우에도 유효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유럽 지역의 많은 민족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데요. 그리스의 사례를 따라 세르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등의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민족들의 독립운동은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싸움에서 일종의 장기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가 독립한 지 약 80년이 지난 후 유럽은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과 함께 1차 세계대전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